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는 원래 70%가 여성 수강생이고 30%가 남성 수강생인데 여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노원 오늘 저녁반 제가 오늘만 바뀐 거죠, 시간표가? 원래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는 다른 과목이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만 제가 이제 바뀌어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 어떤 간에 근데 뭐 오신 분들이 뭐 오늘 보니까 그래도 좀 인원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뭐 제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보시고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저 토요일이죠. 자,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인중개사가 어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시험에 그 세법이 몇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과목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미리 사전에 알고 오시리라 믿고요. 지금쯤은 아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혹시 뭐 공인중개사 처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2달 동안 공부하시면 뭐 그 외국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처럼 그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지를 못하실 것이고, 자, 그렇게 11월, 12월이 갈 것이고, 만약에 이 가운데 그간 뭐 동영상으로 공부하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입문과정을 부터 들으시는 걸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한 바퀴를 돌았던 분들은 이것을 듣게 되면, 입문과정부터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 여태까지는 머리로 외웠다 그러면 이제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알고 있어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법인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세법이죠. 근데 세법은 원래 어렵고 처음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렵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방대한데 그 방대한 세법의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부동산에 관한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그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입문서든 아니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받게 되는 이제 기본서든 어떤 교재든 우리 세법은 대개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또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금에 관한 총론적인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그리고 용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이 조세 총론은 바탕이 어떤 거냐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용어, 그 다음에 또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에 관한 또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 법을 중심으로 조세 총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는데,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예요. 처음으로 용어 설명을 하나를 드립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 첫 시간은 적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적어봤자 나중에 또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또 좀 그래요. 그래서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세법은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줄 그라고 제가 다 표시해 드립니다. 별 표시, 줄 어디에 거라, 또 별 표시 해라, 다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첫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보시면 과세 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그래서 과세권자 또는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특별시, 광역시, 도요.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여기에 속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세금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시험 문제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국세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자, 2차 과목에서 자, 제2과목으로서 40문제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우리 과목들 중에서 출제 문항 수가 제일 작습니다. 그렇지만 출제 문항 수가 제일 작다고 세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25회 시험에서도 이번에 25회 시험은 부동산 공법이 어려웠고 또 그 다음에 또 공시법이 어려웠습니다. 자, 공시법이 어려운데 공시법 중에서도 등기 지적법이 있는데 지적법, 우리 전략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2차 과목은 원래 전략이 중개사법을 제가 항상 올해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 됩니다. 중개사법을 우리가 고득점에 무조건. 그래서 중개사법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자, 지적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법이 돼 있죠. 등기 지적.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법이 있잖아요. 공법이 있는데 이번 25회 시험에서 보면 요 등기법이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고 공법이 어려웠습니다. 세법도 이번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보니까 어떤 그 세법 교수님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 답을 맞추는데 보니까 시험 당일날 답 맞추는데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곡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배운 수강생분들 제가 많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 그 다 알려드린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실수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결과를 지금 계속 지금 시험 끝나고서 지금 지켜보니까 많은 소식들을 들었는데 최근에 지금 몇 개 그 모임에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역시 세법에 저한테 배운 분들이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제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분당에서 수강생 한 명은 만점 맞았다고 저한테 저 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수업을 평상시에 잘 들은 사람들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틀리는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공부 좀 했던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무난하게 서너 문제 틀리는 정도로 선방하면서 다 했어요. 세법을.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그동안 잘 부족하고 1차 과목 공부하느라고 세법을 좀 소홀히 했던 수강생들도 보니까 뭐 한 10개 정도는 세법을 무난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난하게 세법에서 고득점에서 많은 제가 이번 주에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법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바람에 2차 과목이 한 3문제 정도 남게 뭐 붙거나 아니면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남게 붙었는데 결국은 만약에 세법에서 고득점을 못했으면 자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안 돼가지고 중개사법에서 보태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합격했다는 세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세법을 공부하셨던 분들 있죠? 작년에 이번 25회 시험에서 세법을 망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구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은 제 강의를 쭉 들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세법은 분명히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구원해 드립니다. 구원해 드리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항상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죠? 본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혹시 주변에 세법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른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야 너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은 성인이다 보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누가 다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운칠기삼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운이 70%고 공부가 이제 실력이 이제 30%인데 다만 집안이 평온하게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어떤 살아가시면서 이제 1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도 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나는 무조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엔 당연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나는 분명히 딱점으로라도 무조건 합격한다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특히 세법 같으면 제가 구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죠. 제 강의를 쭉 들으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무조건 세법은 아무리 시험적 어렵게 나와도 구원을 받습니다. 고득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어렵고 때로는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9월달 10월달까지 가면 어떻든 간에 세법은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고 실전에서는 무조건 잘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여러분에 대한 믿음, 저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없이 이제 중간에 보면 믿음이 없이 흔들려 가지고 뭐 저를 원망하는 중간에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보고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일단 용어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낯선 길을 갑니다. 낯선 길을 가면은 처음에 낯선 길을 가요. 그러면 이정표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죠? 이정표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길가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뭐 점포가 있는 이런 것들이 간판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처음에 길 찾느라고 정신없이 어리버리 하면서 뭐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가면 이제 신호가, 간판이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요 옆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세법은 특히 공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공시법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런 용어들이 막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다른 과목들이 같이 공부해서 그런 것들이 용어가 되면은 세법도 쉬워지는데 처음에는 세법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입니다.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시험에서 만약에 공시법이 어렵거나 공법이 어려울 때 세법은 이렇게 중개사법과 함께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법은 실전에서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합격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셔서 세법을 모르시면 중개사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중개사 세법 몰라도 중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면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모르면 답답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살아가면서도 세법을 몰라가지고 조금만 세금만 알고 있었으면 세법만 알고 있었으면 미리 조치만 조금 취해놨으면 아주 단순한 조치 몇 가지만 취해놓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제 지인들 중에서도 몇 천만 원씩 심지어는 제 인척 중에는 8천 몇백만 원 되는 세금을 저한테 한 번만 문의했으면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천 몇백만 원 벌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모으려고. 시장 다니면서 그거 모으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쉽게 모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한테 사전에 한번 문의만 했으면 세금 안 내도 됐는데 내는 결과를 봅니다. 어떤 간에 세법은 이렇게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실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합격하는데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합격하는데 일조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평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또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법은 반드시 제가 구원해 드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세 총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세 총론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왜냐? 용어를 모르는데 처음 낯선 용어들이 막 조세 총론에 망라돼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망라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집합체예요. 모르는 용어들을 막 그냥 담아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공부가 좀 되면은 있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조세 총론은 별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조세 총론은 별게 아니게 되고 또 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지금 가끔씩요. 25회 시험은 안 그랬지만 그전에는 가끔씩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씩 한두 문제씩이 나와요. 한 번도 출제 안 되는데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해서 세법 문항수가 16문항이고 1차 과목이었다 그러면 사사시 공부해야 되지만 2차 과목이고 공시법과 나눠서 출제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출제되고 출제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또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런 것들은 운에 맡기고 또 내공으로 여러분들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간에 총론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별거 아니라는 거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방세, 국세 있죠? 예. 이 세금들 속에서 우리 어떤 것이 시험에서 중요한지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쭉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쭉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간에 오늘 보니까 노원 우리 에듀프로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중에서 역사상 강의 전국을 제가 다 돌아다녔는데 강의 역사상 이 노원 에듀프로가요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의 학원이 있으면 저한테 어디 돌아다니다 있으면 중개사학원 중에서 얘기를 하세요. 없어요. 가장 좋은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사실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또 여건을 마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만 하셔가지고 반드시 내년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어떤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동창 여자애가 있었어요. 제 동창 여자가 있었는데 얘가 키도 동창 여자들 중에서 저희 시대 때는 요즘 애들은 애들이 다리도 길고 요즘은 여자들이 다리도 길고 애들이 그냥 늘씬하고 그렇습니다. 키가 작아도 다리는 일단 길어. 근데 저희 세대는 접으면 반이야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여자애들도 대부분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제 동창 을이라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 여자애는 다른 애들은 접으면 반인데 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늘씬하고 키도 그렇고 얼굴도 반반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반반했던 애가 조신하게 있었으면 얘는 10을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머리는 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갈 수 있었으리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애가 일찍 까져가지고 있죠. 20살 바로 넘자마자 19살 땐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바로 20살 때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여러분 애가 애를 낳은 거죠. 그런 다음에 남자애가 또 온전한 애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남자애는 껄렁껄렁하고 애가 그런 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애부터 일단 낳아놓고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안 좋았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소문도 무성하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 을이라는 여자애가 그래도 생활력은 강했어요. 얘는 남자애는 완전히 개념이 없는 녀석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애가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얘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뭐하고 돈 벌고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얘가 그래도요 알뜰살뜰 해가지고 집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얘가 동창 여자의 얘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흔히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죠? 그럼 잔금을 딱 치러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면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애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요.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뭘 받습니까? 이게 주택이었다 그러면 이 집 열세를 받는 거죠. 잔금 준과 동시에 여러분 열세 받잖아요. 열세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 전까지는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을 때 이 을이라는 여자애는요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실상 나중에 또 배웁니다.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실상 취득한 자 이 을녀가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냅니까? 예? 처음으로 어떤 세금을 내요? 등기 전까지는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을 때 처음으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을녀는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을녀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옷 동대문 같은 데서 옷 이런 게 별게 아니지만 한때 그 동대문에 신화가 막 창조되는 그런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옷에 대한 경기가. 그랬을 때 이 남자애가 옷 쪽에 동대문 쪽에서 옷 하는데 뭐 이런 쪽에 해가지고 뭔가 좀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을녀가 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정 등기에 대해서 이 을녀가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 을녀가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을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을녀가 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일정한 때가 되면 법에 정해놓은 일정한 재산을요.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때가 되면 반복해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재산세를 내겠죠. 그래서 재산세를 을녀는 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을려라는 동창 여자의 얘기는 지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얘가요. 이 동대문에서 어떤 동대문으로 진출해가지고 남자애가 처음에 동대문에서 터를 잡았지만 결국은 을려가 가세함으로 인해서 역시 사업수완이 좋고 생활력이 가다 보니까 역시 옷으로 해서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 또 부동산 같은 걸 막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자 봅니다. 어떤 재산을 보유하는데요. 토지나 주택 같은 건데 어떤 재산을 보유하는데 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요. 사람을 기준으로 부부의 경우도 따로따로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이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매년 또 반복해서 그 재산 보유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 종합부동산세지.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를 자 내게 됩니다. 을려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예? 예. 자, 이 가운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손 없으시죠? 예. 한국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종부세 처음 도입됐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막 반대했었죠.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또 세금 또 내라고 하냐면서 막 반대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 위해서 지하철에 광고 카피 문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싫어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네, 이런 문구를 봤어요. 종부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제가요 결혼하는 젊은 청춘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야 혹시 오빠네 집은 혹시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내? 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낸다 그러면 일단 키가 좀 작더라도 제가 남자가 이제 어떤 여자애한테도 우리 수강생 이제 남자친구 있냐? 그래서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혹시 만약에 종부세를 내냐 물어봐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키가 좀 작더라도 그냥 사귀라고 그랬어요. 성격 괜찮으면. 그랬더니 싫대요. 예. 그래서 왜 싫냐고 그랬더니 38 노처녀인데 싫대. 예. 그래서 왜 싫냐고 그랬더니 돈은 벌면 되는데 키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싫대요. 키 작은 남자. 아무리 돈 많아도. 그래서 야 역시 세대 차이가 있구나. 나는 좀 생긴 게 아닌 여자인데도 만약에 좀 그런 경우다? 그러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할 텐데. 싫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종부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을려가 여기 보세요. 을려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습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이 갑이요 이 부동산을 팔므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이 갑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소득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법인이 소득이 발생해요. 그럼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해 그러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별히 부동산 등을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세금인데 제가 그럴듯하게 지금 괜히 뭐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럴듯하게 어렵게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되는데 어떤 간에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물론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 갑이요 을려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예요. 특히 상가 같은 거, 주택 같은 거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주택 같으면 상가 같은 거 임대해서 월세를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것을 하거나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은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지방세, 국세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얘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한다?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부동산 보유 이용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또 팔 때 내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또 좀 더 한번 살펴보시면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적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도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노원구로 돈이 가는 세금이에요. 자, 강남구로 돈이 가는 세금이지 서울특별시로 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내면은 서울특별시로 갑니다. 광역시로 갑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뭐 연수구, 자 이런 식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구로 가고요.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근데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라고 해요. 도세. 그래서 도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그러면 자 얘는 자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어디로 간다? 경기도로 돈이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세금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노원구로 가고요.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 그러면 부천시로, 경기도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으로 가는 그런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결국은 얘네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이따가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금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출제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요. 출제 비중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에서 선언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최근에 뭐 21회, 22회, 23회, 24회 계속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취득세에서 네 문제가 출제됐고요. 등록면허세는 계속 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빵 문제 안 냈고요. 그런데 26회 시험에서 그러면 등록면허세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26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재산세가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또 역시 26회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거고요.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여러분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인데,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이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는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는 5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왔는데 요번에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종합소득세에서는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출제 비중을 딱 보니까 어떤 세목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양도소득세가 우리 소득세,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제일로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다? 내 눈이 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해요?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또 제일 또 중요한 세금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 취득세가 어려워요. 취득세 자체가 어렵고 취득세 한 개 세목을 집중 공략해서 얘를 잘 잡아놓으면 나머지 세금들 그냥 쉬워집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또 공부할 때도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를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들 짝이에요. 같은 점 다른 점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은 이제 서로 옆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서로 쉬는 시간에도 처음에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막
나도 말 좀 하자고 막 이래야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진정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작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특히 오전반 같으면 주부 수강생들이 대부분이죠. 주부 수강생들 처음에는 이제 낯설어하다가 나중에 친해져요. 그러면 언니 동생 하면서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요. 자, 그룹들이 형성돼가지고 그룹들이 형성돼서 막 이제 경쟁도 하고 서로 씹기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이 있어요. 친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이 그룹이 다 같이 잘 돼야지. 만약에 나머지 4명 있다고 쳐요. 3명은 공부를 잘하는데 1명만 만약에 점수가 나중에 모의고사 봤는데 안 나와요. 우정이 금가기 시작해가지고 요 1명은 학원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협력도 하지만 서로 비교하게 되고 경쟁심도 생기고 자 그렇게 되는데 주부 수강생들 여러분들이요. 30대 주부 수강생들의 합격률이 최고 높습니다. 우리가 10대부터 70대까지 우리가 제가 올해 강의한 곳에서는 분당 세롬이라는 곳에서 83세 되신 어르신도 공부를 했었는데 83세 있었습니다. 최고령 83세 분도 공부를 하셨었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그 연령대 중에서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냐면 여러분요.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겠습니까? 20대 젊으니까 합격률이 제일 높을 것 같죠? 응시자 수 대비해서 합격자 수로 그 환산한 합격률로 봤을 때는요. 30대가 가장 합격률이 높습니다. 숫자도 많지만 응시하는 숫자도 많지만 합격률로 따졌을 때 합격률이 30대 주부 집단군의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제 머리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공부한 지가 좀 됐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학원에 나오니까 있잖아요. 학원 나오는 게 즐거운, 가장 학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30대, 40대 초반의 주부들은 일단 가정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요 시간 내 자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뭔가 도전한다는 거. 여기에 굉장한 있잖아. 자기 어떤 성취감이나 자기 동기부여가 강한 그래서 연령대이기 때문에 학원 나오는 것을 제일 즐겁게 하고 생각하고 또 교수에 대한 충성도,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높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떤 수강생은 이럽니다. 어떤 수강생은 제가 막 강의를 했는데 수업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딱 보면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막 갔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 높고 그런데 합격률이 제일 낮은 집단군은 어느 집단군이냐? 일단 보세요. 20대 수강생들의 합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려고 온 수강생들이 많지가 않고 또 왔다 해도 있죠. 여기서 눈 맞아가지고 청춘 사업하고 뭐하고 그러나고 공부 잘 안 해요. 이까지가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을까 봐 이래가지고 시험 처음에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시험장까지 그 버튼에 남아있는 그런 20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20대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20대들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아무래도 순발력이고 문제 빨리빨리 풀고 자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문제 잘 찍어가지고 합격하는데 합격률이 낮은 집단군은 어느 집단군이냐? 50대, 60대 분들 특히 50대 분들의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의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머리가 굳어서 그렇다는 분도 계십니다. 머리가 굳어서 그래요, 교수님, 제가. 그런 거로 따지면, 여러분요, 머리가 굳으면 죽지. 그리고 그런 거로 따지면, 여러분요, 30대 주부들 있죠? 40대 주부들 애 한 둘 난 주부들 있죠? 건망증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그런 거로 따지면 안 돼요. 자, 50대 남성들의 합격률이 왜 높지 않느냐? 자, 왜 높지 않냐면요.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도 제일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막 이러면 지가 뭘 한다고 내가 인생 그래도 내가 왕년에 뭐 하던 사람이 돼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왕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 공부하러 왔는데 저긴데 똑같은 공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맨날 과거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30대 주부들은 학원 나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 제일 좋고 경쟁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것보다 못한 게 뭐 있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막
공부합니다. 경쟁 삼아서. 그러니까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간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짝이에요. 항상 여러분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시면 돼요. 취득세를 잘 잡아놓으면 등록면허세는 공부 쉽습니다. 나중에 등록면허세는 10분이면 9, 10월 달에는 10분이면 정리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소홀할 게 아니고요. 또 재산세와 종부세도요. 같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을.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재산세 내용인지 이게 종합부동산세 내용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그래서 체계를 잡아놓으면 쉽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양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세법을 잘 하려면요. 세법을 잘 하려면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일단 처음에는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고요. 용어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령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면서 체계를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요.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체계가 잡혀지면요. 그 다음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단순 암기식 문제도 올해도 25회 시험도 그렇지만 한 서너 문제는 단순 암기식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로 한 4문제 정도는 뭐 단순 암기식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세법은 단순 암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로요. 주택을 샀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면 1%의 주택세 세율이,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 주택을 매매로 사면 2%입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로 사면 지금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1%, 2%, 3% 이거요, 가격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샀을 때 주택세 세율을 1% 했느냐,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할 게 없지 뭐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왜 1.5%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1%로 했느냐, 이건 이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은요, 기본적인 암기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세요. 기본적인 암기가 되면 세법이 여러분들 점수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쉬워져요.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세법이 좀 쉬워지고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이해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있죠? 암기,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가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던져주고 여러분 보고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다 스토리텔링 이야기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외우라고 하는 대로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뭐 유치하게 그런 걸 그렇게 뭐 외워요. 그냥 몇 번 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 풀 때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단 용어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법령을 이해하고요. 이해를 해야지 세법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은요, 제가 이제 준비한 과정이요. 11월, 12월은 뭐 제가 입문서로 이제 강의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월, 2월 달은 이제 기본서 기초이론을 기본서로 나와서 이제 기초이론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은 1, 2월까지는 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려요. 자, 그렇지만 3월 기본이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기본이론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용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동영상 제가 들으라고 합니다. 1월 달 동영상을 들으라고 해요. 동영상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 4월 달부터는 용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기본이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가면 심화이론인데 이 심화이론부터는 제 요약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요약집이 나와요. 처음부터 수강생들 그래요. 어떤 수강생들은 특히 노장 수험생들이 교수님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이 두꺼운 기본서 이거 다 못 읽겠어요. 제가 그냥 요약집을 빨리 주세요. 요약집을. 1월 달부터 벌써 저한테 요약집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약집은요, 위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기초적인 과정들이 돼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지 이 요약집을 읽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경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또 저와 함께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었을 때 이 요약집이 바로 한눈에 이제 길게 돼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서 놓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 요약집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제가 문제풀이, 이제 문제집 나오죠?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또 요약집을 반복해서 봅니다. 요약집을 반복해서 봐요. 그러면 이 요약집을 벌써 또 2회독 합니다, 여러분. 요약집을 2회독 해요. 이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이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약집을 통해서 또 이론을 핵심 정리를 살짝 보고 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은
자, 우리가 마무리 과정으로 통영 모의고사 자, 매일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는 매일이겠지만 제가 이제 매주 실전처럼 똑같이 통영 모의고사 있죠. 적중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 뭐 계산 문제 그리고 마무리 특강 나오는데 요번 세법 25회 시험에서 출제했던 계산 문제는 제가요 시험에 꼭 나오는 이 마무리 특강 때 또 통영 모의고사 때 제가 문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의심이 가시는 분은 자, 요번 지난 그 동영상 지금 제가 올해 2014년도에는 제가 기본서 그냥 통으로 그냥 기본 이론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만 동영상 올라가 있고 또 동영 모의고사 과정이 올라가 있는데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 이 문제 요번 25에서 출제됐던 그 문제가 자, 계산 문제가 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문제 여기 있었고 마무리 제가 이제 특강을 여기서 에듀프로에서는 강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했던 거기에는 마무리에 여기 이번 25회 시험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 한 문제, 세법은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나는 숫자가 약해가지고 계산 문제 같은 거 계산 잘 못해가지고 세법이 자신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계산 문제는 세법은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응용해서 숫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은 저절로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치 연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제가 여기에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왔던 거 나옵니다. 제가 계산 문제를 그대로 적중하는 비율이 있죠. 적중하는 비율이 자, 뭐 높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론을 제가 쭉 강의했던 이론을 수업을 쭉 이 과정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대부분은 또 계산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 과정 할 때 이미 다 그 계산 문제를 거의 적중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런 과정들이 있죠. 겨울을 이제 지금 만추의 계절인데 겨울이 오겠죠. 이 겨울에 묵묵히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돼요. 공부는 저는 항상 지론이 그렇습니다. 공부는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세요. 처음에 복습을 하고 처음에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가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를 하세요.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공부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10시간, 8시간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 실공부 시간입니다. 이거. 자,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환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환불을 시켜드리고 그런 분은 그분은 어디를 추천해 드리냐면 제가 신림동에 제가 신림동의 고시학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사법시험이 없어지지 않았죠? 행정고시도 있죠? 제가 고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고시를 추천해 드려요. 이런 분은 공인중개사 공부할 뿐이 아니에요. 그 고시학원으로 나가야지. 여러분이요.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공부할 수도 없지만 실공부 시간. 하루에 수업 우리가 서너 시간을 공부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수업 시간에 멍하니 그냥 듣고만 하고. 그래서 노장 수험생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들을 때는 알겠는데요. 돌았으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면. 자, 교수님 저는 여기서 교실에 있을 때는 알겠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저는 다 까먹어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 마. 그러면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런 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구경만 한 거지 공부를 한 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해하고 듣고 수업 시간에 막 세법 같은 건 암기할 것들은 막 수업 시간에 막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공부를 했죠. 서너 시간을.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있죠. 묵묵히 실공부 시간으로 딱 2시간 정도만이라도 하루에 매일 2시간 정도씩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있죠.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세요. 초반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5, 6월 달 되면 이미 합격 점수 나와요. 이미 60점씩 다 넘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짝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부는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처음에 바짝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한 2시간 정도씩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분들은 이 2시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녁반은 수업 시간에 그 쉬는 시간 같은 때도 좀 외울 거 있으면 간단하게 외우고 다시 한번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반 같으면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했던 거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1, 2월 달에도 반복되고 3, 4월 달에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수십 번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졸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도 오늘 토요일 갑자기 금요일 저녁 있다가 제가 토요일 날 오후로 갑자기 시간이 바뀌면서 이번 주만 그렇죠? 바뀌면서 집에서 지금 제가 늦게 있다가 이제 슬슬 나오면서 어떤 분들이 계실지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26회 시험 대비 처음 지금 이제 이번 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이자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실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처음 만나면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그 낯설음이 주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그 낯설음이 주는 설레임 때문에 이게 졸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서로 안 지 한 몇 개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표정은 이렇게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지금 인상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뭘 지금 우리가 적을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는 거니까 인상은 쓰지 마시되 편하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제가 1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밤에 있죠? 시험 전날 밤에 올해도 그랬지만 제 카페에 들어오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잠들어 있을 때도 이번 25회 시험 전에도 잠들지 아니하고 제가 강의한 수강생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있죠. 합격을 제가 기원했습니다.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요. 제가 밤새 잠 안 자고 제가 수많은 그 얼굴들을 한 사람씩 떠올려요. 그 많은 수강생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강의하고 동영상 수강생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떠올리냐고 하는데 노원 에듀 프로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는 위치가 다 정해져요. 그래서 계속 매주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딱 눈이 들어와요. 앞줄부터 시작해서 딱 생각하면 그 얼굴들이 딱 한 사람씩 다 떠오릅니다. 그 얼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제가 이분은 꼭 올해 합격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합격 못했는데 올해는 진짜 꼭 합격해야 되는데 하면서 합격을 제가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법 무조건 제가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중간에 탈락하면 어쩔 수 없어요. 중간에 탈락하면. 끝까지 남아 계시면 반드시 세법은 구원해지고 세법 시간에 9, 10월 달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그 얼굴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세법 시간에 마지막 9, 10월 과정에 없었던 얼굴 중에서 합격자 모임에 나타나는 얼굴은 동강 수강생 빼고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에 남아있는 얼굴이 최종 합격하는 그 얼굴이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겨울과 봄과 여름을 우리가 또 가을을 다시 맞이하게 될 때까지 사계절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는데 사계절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우여곡절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는 만큼 또 공부도 점수도 안 올라오고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것은 특히 제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 곡선부터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요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게 특히 보니까 그렇던데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공무원 같은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강의를 하다 보면 공무원 강의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은 자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머리를 바로 탓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걔들이 막 공부하고 옵니다. 예습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냐면 중개사 어른들은 어떠냐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자기들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는 탓하지 않고 바로 강의하는 저희들을 탓합니다. 강의를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내가 못 알아듣냐.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망합니다. 점수 안 나오면. 그래서 비겁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나이가 젊은 청춘들이 훨씬 더 솔직해요. 어른들은 비겁합니다.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개론 같은 거 뭘 들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학창시절은 괜찮았다는 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 같은 거 보면서 경제신문 같은 거, 경제면, 예? 맨날 연예면이나 이런 것만 봤지. 남자분들 같으면 정치면 이런 것만 보면서 막 흥분했지. 경제면 같은 거, 경제 기사 같은 걸 읽어봤는지, 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문서적 같은 거, 책을 1년에 내가 몇 권이나 읽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인문서적이라도 좀 읽고 이랬던 분들은, 책이라도 좀 읽고 이랬던 분들은 그 뇌가 있죠.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기름칠을 해줬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생전 그런 거 책 안 읽고 그랬던 분들 있죠. 특히 주부수강생분 중에 맨날 살림만 하고 이랬던 분들은 연예 기사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이랬던 분들은 두뇌가 있죠. 이게 그동안 기름칠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법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내 품에 요 얘기만 해야 돼요. 이번 시간 마치기 전에 아까 저기 1, 2월 달까지는요, 3, 4월까지는 어렵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수강생은 첫 수업 딱 끝나는데 세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어렵다는 말은 5, 6월 달 심화 이론 들어가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생소한 거예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제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한다? 생소하다. 그래서 생소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는데 하여튼 공부하시다 보면 사계절 함께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까 운칠기 3 얘기 드렸죠? 집안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요번에 혹시 25회 시험 딱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내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좀 도와줘야 돼요. 어떤 수강생분은 이런 수강생분도 있어요. 정옥이라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정옥인가? 예. 있었는데 인천의 어떤 수강생분인데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첫 해 3개월 시험 앞두고서 신호대기 했는데 차가 와서 꽝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러 입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이랑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두 번째 시험 보는데 또 사고 한 번 났죠. 예. 또 두 번째 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아니구나. 첫 해에는 늦게 와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사고 나서 떨어졌어요. 세 번째도 또 사고가 나서 시험 보기 한 2달인가 1달 반인가 남겨놓고 요때는 진짜 세게 박아가지고 차도 거의 다 부서지고 엄청 다쳐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집안에서 좀 도와줘야죠. 집안에서 좀 도와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 여러분들 첫 시간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도는 잠시 쉬었다가요.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